여러분, 드디어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월가의 심장부에서 그동안 암호화폐를 사기라고까지 불렀던 거물들이 마침내 백기를 들고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자금의 흐름, 이것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월가의 대표주자 JP 모건이 공식적으로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상징적인 사건이냐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회사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은 비트코인을 향해 사기, 장식용 돌멩이라며 혹평을 쏟아냈던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랬던 그가 이제는 나는 비트코인을 좋아하지 않지만 고객들이 비트코인을 살 권리는 존중한다 라며 입장을 180도 바꾼 겁니다. 이건 더 이상 고객들의 엄청난 투자 수요를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경쟁사인 모건 스탠리가 부유층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투자 상품을 허용하고 자회사를 통해 거래 서비스를 시작하며 앞서 나가자 JP모건도 더는 지켜만 볼 수 없었던 거죠. 실제로 JP모건은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손을 잡고 체이스 은행 고객들이 계좌에서 바로 코인베이스 지갑으로 돈을 옮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올가을부터는 신용카드로도 암호화폐를 살 수 있게 한다고 하니 이제 일반 투자자들도 은행 앱을 쓰듯 너무나도 쉽고 안전하게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은행 하나가 서비스를 추가한 수준이 아니라 전통금융과 암호화폐 시장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다 건너 유럽에서는 훨씬 더 거대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럽 최대, 아니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 중 하나인 아문디가 비트코인 ITN 출시를 공식화한 겁니다. 아문디가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냐면요. 무려 2조 3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3,300조 원이 넘는 자산을 굴리는 유럽 1위의 공용 운용사입니다. 이런 곳에서 2026년 초까지 비트코인과 연동되는 상장지수 상품을 내놓겠다고 선언한 거죠. 아문디 경영진은 이제 비트코인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비하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자산의 일부로 암호화폐를 편입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는 유럽의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에게 이제 비트코인은 안전하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문디의 이런 자신감 있는 행보 뒤에는 유럽연합이 마련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2024년부터 발효된 미카 MECA라는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덕분인데요. 이 규제는 암호화폐 관련 펀드나 ITN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습니다. 이전까지는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싶어도 법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망설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미카라는 안전장치 덕분에 유럽의 각국 연기금이나 은행 같은 보수적인 기관들까지도 안심하고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완벽하게 갖춰진 셈입니다. 아문디의 비트코인 ITN 출시는 바로 이런 잘 닦인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첫 번째 슈퍼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뒤를 따라서 수많은 기관의 자금들이 쏟아져 들어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유럽의 이런 움직임은 이미 미국에서 엄청난 성공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24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면서 그야말로 ETF의 역사를 새로 썼지 않습니까? 아문디 역시 이런 미국 시장의 폭발적인 흐름에 발맞춰 유럽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ETP 상품의 운용 자산이 약 18억 달러 수준인데요. 아문디가 가진 막대한 운용 규모와 전 세계에 깔린 고객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훨씬 더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며 시장에 진입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문디의 참전 자체가 유럽 기관들의 암호화폐 투자를 정당화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이어 유럽의 기관 자금까지 본격적으로 크립토 시장으로 유입되는 거대한 교두보가 마련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실제 자금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 데이터가 포착됐습니다. 코인쉐어스 리포트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에만 무려 59억 5천만 달러가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으로 순유입되면서 2025년 들어 주간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바로 다음 주인 10월 둘째 주에도 31억 7천만 달러가 추가로 들어오면서 2주 연속으로 엄청난 자금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단 2주 만에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조 원이 넘는 돈이 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덕분에 2025년 현재까지 누적된 순유입 규모는 487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이미 연간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워 버렸습니다. 그만큼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엄청난 돈이 언제 들어왔냐는 겁니다. 바로 이 기간 동안 비트코인 시세가 엄청나게 폭락하면서 선물 시장에서 190억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되는 그야말로 피바다가 펼쳐졌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보통 가격이 이렇게 폭락하면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자금이 빠져나가기는커녕 오히려 밀물처럼 밀려 들어왔다는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이 폭락을 절호의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은 거대한 자금들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유입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전 세계 암호화폐 ETP의 주간 거래량이 53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공포의 순간에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섰다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폭락과 자금 유입 사태는 시장의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가격 하락은 시장에 남아있던 과도한 빚, 즉 레버리지 포지션들을 한꺼번에 정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단기적인 시세 차익만 노리고 들어왔던 소위 위크핸드무라고 불리는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던진 물량을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막대한 현금을 보유한 스트롱핸드, 즉 큰 손들이 미소 지으며 전부 받아먹은 형국이라는 거죠. 이렇게 암호화폐의 보유 주체가 단타 위주에서 장기 투자 관점을 가진 주체로 재편되는 구조적인 손바뀜이 일어나게 되면 시장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질 때마다 이런 강한 손들이 지지 매수에 나서면서 가격의 바닥을 탄탄하게 다져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자금 이동이 일어났을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것이 경제의 불안감 속에서 암호화폐가 대체 투자처로서 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인플레이션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여기에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까지 겹치면서 전통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죠. 이런 불안감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기존 자산에서 일부 자금을 빼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나 지정학적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디지털 금으로서 안전 자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이번에도 경기 둔화 가능성 속에서 기존 자산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비트코인과 주요 암호화폐가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피난처로 부각되며 자금이 이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똑똑한 기관들의 돈은 어떤 자산들로 흘러 들어갔을까요? 데이터를 보면 그들의 전략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신규 유입된 자금 중 압도적인 비중인 26억 7천만 달러가 비트코인으로 쏠렸습니다. 역시 대장주는 대장주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더리움의 3억 3,800만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이더리움은 여전히 웹3과 디파이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다음으로 가장 신뢰받는 두 번째 선택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이처럼 기관들은 아직 불확실성이 큰 여러 자산에 흩뿌리기보다는 가장 확실하고 미래 가치가 증명된 핵심 자산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만 자금이 쏠린 것은 아닙니다. 몇몇 유망한 알트코인들 역시 기관들의 선택을 받았는데요. 가장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인 것은 바로 솔라나와 리플 XRP였습니다. 솔라나는 9,300만 달러가, 그리고 리플 XRP에는 6,16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유입되면서 주요 알트코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러 자산을 섞어놓은 멀티에셋 상품에서는 오히려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건데요. 이건 투자자들이 이제 막연하게 분산 투자하기보다는 성장 가능성을 확신하는 개별 자산을 콕 집어서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비트코인 중심의 흐름이 강하지만 동시에 이더리움과 일부 강력한 알트코인에도 기관 자금의 선택적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특히 XRP 커뮤니티에서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10년 버티지 못할 거면 아예 들어오지도 말라는 말인데요. 말 그대로 최소 10년은 묵묵히 보유할 자신이 없으면 투자 자체를 시작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사실 XRP뿐만이 아니죠. 비트코인 역시 초창기에 여러 번에 걸쳐 80%가 넘는 끔찍한 폭락을 겪었지만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투자자들은 결과적으로 엄청난 부를 이뤘습니다. 결국 암호화폐 투자에서는 단기간에 급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길게 보고 확신을 갖고 인내하는 전략이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확실한 성공 공식이라는 걸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셈이죠. 단기간에 대박을 노리고 뛰어들었다가는 이 엄청난 변동성에 지쳐서 나가떨어지기 십상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인내해온 리플 XRP 투자자들에게는 곧 큰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리플 XRP 현물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물론 최근 미국의 정부 셧다운 이슈 같은 변수들 때문에 정확한 출시일이 언제가 될지는 미지수지만 이제는 출시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분위기입니다. SEC와의 지루한 소송 리스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만약 블랙록이나 그레이스케일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를 통해 리플 현물 ETF가 세상에 등장한다면 그동안의 서름을 딛고 오랜 기간 버텨왔던 홀더들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보상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드는 것은 단순한 희망 회로만은 아닐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거대한 구조적 전환기에 접어든 시장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긴 호흡으로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시장 구조가 성숙해지고 있다고는 해도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은 여전히, 아니 어쩌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상 여유 자금을 가지고 가격이 하락했을 때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총알을 남겨두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중심은 아무래도 기관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핵심 자산, 즉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두는 것이 안정적일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리플이나 솔라나처럼 본인이 성장성을 확신하는 알트코인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일부 비중을 할당해 장기 투자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레버리지는 전문 트레이더들의 영역이지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나 초보 투자자들은 그냥 없는 셈치고 현물 위주로만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이번 급락장에서 똑똑히 보셨듯이 높은 레버리지가 가져올 수 있는 파괴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무리 좋은 상승장에서도 레버리지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엄청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지 인생을 망치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암호화폐가 차지하는 비중도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위험 수준에 맞게 조절하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전통 자산과 분산 투자를 병행한다면 크립토 특유의 변동성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암호화폐는 더 이상 외딴 섬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금리나 통화정책, 각국의 정치 상황 같은 것이 경제 변수와 아주 밀접하게 얽혀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거나 주요국에서 이더리움이나 리플 같은 알트코인 ETF까지 승인해주는 상황이 온다면 이건 엄청난 호재로 작용해서 더 많은 기관 자금을 불러들일 겁니다. 반대로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가 터지거나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는 움직임이 나오면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도 있겠죠. 결국 경제의 큰 흐름과 정책의 변화를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맹목적인 낙관도 막연한 비관도 모두 피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읽어내고 여기에 맞춰 중장기적이면서도 기민한 전략을 세우는 것. 정말 어렵지만 이런 노력 없이는 결코 10년 뒤에 웃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자산을 불려나가야 할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투자의 진짜 게임은 차트 몇 번 보고
뉴스 몇 줄 훑는다고 이길 수 있는 만만한 싸움이 절대 아니죠. 네, 여러분도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성공적인 투자라는 게 얼마나 냉정하고 철저한 판단이 필요한 영역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홀로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무료 소통방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외롭게 싸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통방에선 대체 뭘 얻어가실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3가지 핵심 무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투자의 생명인 속도입니다. 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핵심 정보들을 그 누구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게 될 겁니다. 둘째, 저의 관점입니다. 제가 직접 차트를 보면서 분석하는 기술적 인사이트를 전부 나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저는 늘 XRP의 가능성을 외치지만 단 하나의 코인에 모든 것을 거는 투자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XRP를 넘어 여러분께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숨겨진 보석 같은 종목들까지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10%, 30% 수익에 만족하고 있을 때 우리는 2배, 3배, 크게는 10배 이상의 압도적인 결실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리스크는 현명하게 분산하고 아직 시장이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곳에 투자해야만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평범한 수준을 넘어 퀀텀 점프를 하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 소중한 기회를 잡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채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영상 바로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간단한 설문과 연락처를 적는 칸이 나올 텐데 그 양식을 빠짐없이 채워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참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떤 금전 요구도 없는 100%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조금도 부담 갖지 말고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연락처를 잘못 적으시면 제가 안내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으니 제출 전에 꼭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말 선택의 시간입니다. 지금 행동하느냐 아니면 또다시 놓치고 한숨만 쉬느냐. 몇 달 뒤 누군가는 환호성을 지르고 누군가는 땅을 치며 후회할 겁니다. 여러분은 부디 환호하는 쪽에 서시길 바랍니다. 기회는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정상에서 웃는 얼굴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